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린로지스랑 몇 가지 볼 거예요. 예, 그린로지스는, 그러니까 그린로지스가 몇 달 동안 이제 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 3개월간 10월, 11월, 12월, 1월 3개월 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21선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터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제가 항상 21선을 돌파하는 거래량 터지는 그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거래량 터지면서 21선 위에서 횡보하다가 위로 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 없이 그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더 죽여가지고 다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올라갈 종목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작전주나 이런 거는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STX 그린로지스나 흥하 같은 애들이 왜 이런 차트를 만들었을까? 21선에서 거래량 터졌죠, 얘도? 어쨌든 윗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자, 우리 그 해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수가 이제 SCFI 지수입니다. 뭐 BDI도 있지만 어쨌든 SCFI가 우리나라에는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개월 동안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1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승의 초입은 넘어섰고, 그다음 상승의 이제 중반기로 넘어서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상승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돌파를 했어요. 이제 1월 3일날 이제 이게 나온 거고,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주 연속 상승세, 6주 연속 상승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운임 지수 관련해가지고, 어디 갔어? 아니, 기사가 어디 갔나? 자, 요 기사가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여러분 보시면 운임 뛰고 환율 오르고, 해운업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손익분기점, SCFI 1000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해상운임이 급등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수준이 자,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올리기 전, 그러니까 중국 관세 이제 좀 있으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수출로 밀어내려는 물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고, 요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운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조 바이든이 중국산 전략품의 관세 올린다고 발표하니까 SCFI가 62%나 올랐었어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로 얘네들이 돈을 받아요. 운임하는 애들은. 달러가 이렇게 1450원 이제 1500원으로 가면은 지난해 초보다 11%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이득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 동부 항만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운임이 또 엄청 올라요. 얘네들이 이제 항만노조들이 나 이거 운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노사 간 단체 협상 타결이 이제 15일날 만약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항만 정체, 운임 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상승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매출 30조가 보이는 거예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애들이. 얘네들이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상운임하고 환율이 상승하니까 이거 전부 다 얘네들한테 호재인 거예요. 글로비스가. 그래가지고 글로비스의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7조 4,670억. 2025년에 어떻게 돼요? 30조가 되는 거예요. 30조. 엄청나죠?
지금 보세요. 얘네들이 대충 28억인데 이게 30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2조가 돼요. 2조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갑자기 그냥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지난해보다도 영업이익이 18% 증가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자, 흥하해운보다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장은 얘니까 STS 그린로지스 요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한 번 상승하고 그냥 여기서 죽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다시 치는 거죠. 오늘 칠 수도 있고. 오늘 칠 가능성이 저는 한 40% 되고 내일이나 그 다음 주 중에 칠 가능성이 한 60%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요런 때 보세요. 요런 때 한 번 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음날 다다음날도 쳐요. 예, 그쵸? 이런 때도 한 번 치고 다음날 살짝 쉰 다음에 다음날 다다음날 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관성이 있는 애들이다. 한 번 치고 죽는 게 아니라 관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냥 죽지 않고 올라온다. 물론 이때는 너무 해운이 좋았던 시기예요. 그럼 흥하해운 한번 볼까요? 흥하해운 보세요, 여러분들.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다. 오를 때 무지막지하게. 이때는 물론 뭐 전쟁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고 이런 때도 보세요. 이 주봉이에요, 주봉. 일봉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겁니다. 주봉이니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3주간 고점을 찍었다. 밑에서부터 쭉.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보세요. 1주, 2주, 3주, 4주 동안 그냥 쫙쫙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일주일 동안 쫙쫙 올라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50% 오르는 거예요, 이런 때. 응? 이날도 일주일 동안 50%. 이때는 뭐예요? 무궁무진하게 오른다. 이때도 보세요, 오를 때. 응? 3주간 올랐잖아요. 응? 50% 정도 올립니다, 3주 동안.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오르는 건 이제 오르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운임지수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얘들이 수급만 붙어주면 치는 거예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만 노동자 파업이 15일인데 얘들이 또 다음 주에 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응? 파업을 하든 안 하든 파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게 13일이나 14일날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오늘 치거나 아니면 내일 월요일날 치거나 아니면 화요일날 치거나 어쨌든 한 번은 친다. 한 번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실 겁니까? 보고 있다가 들어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해운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대한해운도 나도 해운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도 해운이다. 응? 나도 해운이야. 응? 나도 데려가줘. 뭐 이러면서 올랐는데 얼마 안 올랐으니까. 그쵸? 근데 해운주들이 오를 때는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 물론 이제 이때는 굉장히 해운지수가 높을 때예요. 중동 전쟁 터지고 막 이런 이제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같은 뭐 그랬었어요. 중동 리스크 뭐 이런 거. 근데 물론 지금은 중동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운임지수는 지금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정도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한 번 정도는 조금 오를 거다. 이때처럼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번에는. 왜냐면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컸기 때문에 홍해라든지 이런 것들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른 거고 지금은 국지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오르진 않지만 우리가 한 입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